코로나 민생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이 보람됐다, 뿌듯했던 점을 또 느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사무 안심 대출이었는데요. 시장을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상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어느 대출 제도가 나한테 이로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돈은 필요한데 막상 은행을 가면은 어머니 이거 해오세요, 저거 서류해 오셔야 됩니다, 또는 보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라는 대출 까다로운 조건들 어렵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각 구청에 1개 1센터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각 구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안심 금융이 어떤 제도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대출 서류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제도의 안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면 1억까지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니까 그분들이 야, 이게 정말 서울시의 진정한 민원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 제가 제 돈은 아니지만 그런 대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저도 일조했던 서울시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제 돈도 아니지만 제 돈도 못함을 느낍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저는 뭐 사실 보람을 느꼈다기보다도 이제 특위 활동하면서 더 좀 책임감과 무게감을 많이 가졌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하고 이제 전통시장분들을 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좀 더 저희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채우기에는 모자르구나.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사실 책임감과 좀 무게감들을 좀 많이 느꼈던 특위 활동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 앞으로의 어떤 계획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11월 1일서부터 3단계에 걸쳐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이전의 일상의 삶이 어떤 거였는지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혹시 나는 코로나에 안전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뎌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코로나 방역 대책에서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체계적인 제도의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또 코로나19로 민생 경제는 조금 더 활기를 띠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활기를 띨 수 있는 지원제도 방안 중에서 그동안의 대출과 그동안의 다양한 재원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새롭게 그분들에게 붕업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소외받았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이제 급박했기 때문에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무게감을 실었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민생 경제, 민생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좀 조금씩 더 좀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이제 어쨌든 긴급적인 지원 대출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거치기간이 있지만 사실 내년부터 이제 그런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네. 소상공인분들이 또 다른 이제 어려움들에 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시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긴장을 좀 놓치면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어려운 방역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역 정책에도 좀 더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제도를 보완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위원님 아까 초반에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 내에서 본인의 어떤 대책도 네. 마련을 좀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뭐 실세 분께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예. 여보, 며칠 전에도 많이 혼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100% 내가 잘못했더라고. 여러 가지 뭐 의정 활동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보가 이제 우리 육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잊었었나 봐. 앞으로
앞으로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병도 될게. 좋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비유를 할 때 두 손을 모으거든요. 두 손을 모으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좀 좋아지고 우리 이 의원님도 가정에서 좀 위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정이 또 행복해야 또 좋은 안건들과 좋은 네. 또 활동이 또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민생 특위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다른 상임위 활동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획경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서울시 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분적인 서울시의 다양한 제도들을 점검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시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 장기화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특별히 민생 경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방역에 가장 최일선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민생 대책위원회의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의회는 일정 부분 이제 상임위 활동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나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개 상임위에서 이제 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이제 협업하고 시민들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이제 시행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위라고 하는 것들은 상임위를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여러 이제 부서를 아울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필요한 현 시기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고민하고 담당했던 어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그만큼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특위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위원님 모두 이제 임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움도 많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점도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11월, 12월에 있을 서울시 행정감사 그리고 2022년도 새로운 살림을 꾸려갈 서울시의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짜서 서울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지나고 나면 항상 좀 모자라거나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역민들과의 많은 이제 만남과 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쉬운데요. 좀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더 이제 그 시민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회를 빌어서 좀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좀 경청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코로나 민생특위 위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위 의정 활동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나 또 코로나19의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면 저는 19점을 매기고 싶습니다. 네. 왜요?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진행형이고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20점만 받으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9점밖에 저희가 스스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점, 100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50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50점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잘했다는 평가를 이제 받는 거니까요. 넘어가면 또 앞으로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제 딱 중간에 50점을 줘서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코로나 특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50점을 현재까지로는 주고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내에서의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네,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구호를 외치면서 끝을 내잖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 하면 모두 함께 힘내자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보다 더 네. 힘이 되는 응원이 있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생경제 힘내자! 힘내자!
제가 메이드 인 서울시부터 메이드 인 서울시 더 체인지까지 횟수로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서울시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서울시 의원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어떤 노력하시는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듣고 접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생활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 다 이런 분들의 땀과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 프로그램을 또 내년에도 예산이 좀 쭉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김 의원님, 이 의원님 많이 서포트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내년에 보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로서로 윈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 더 체인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